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9월 13일, 14일 IPO가 진행되는 바이오 플러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이오 플러스는 HA 필러를 주력으로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이고요. 다양한 HA, 히알루론산을 응용한 상품들을 판매,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주요 먹거리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사업이 아까 얘기 드렸던 HA 필러 전체 매출의 80에서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HA 유착 방지제, 메조테라피 주사용 화장품으로 현재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진행 중인 아이템과 미래 먹거리 아이템, 그리고 차세대 먹거리 아이템으로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HA 방광염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국산 제품으로는 최초로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력 제품인 HA 필러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연평균 56.8%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와중에 가장 좋아 보이는 점은 단기 순이익률입니다. 단기 순이익률이 약 30%대에서 2021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42%까지 굉장히 남는 게 많은 그런 장사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바이오 플러스의 앞으로 향후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탄탄한 밑거름이 되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A 응용 시장 자체는 연평균 9%라는 어떻게 보면은 성장률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성장률이 아닌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 HA 필러 시장의 바이오 플러스의 점유율이 약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바이오 플러스가 기존 시장들의 점유율을 늘려가면서 이 성장하는 시장을 같이 잡아먹기 시작한다면은 충분히 기업 자체로는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유착 방지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HA를 활용한 제품이고, 이거는 2019년도부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성장률 자체는 410%로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3억의 매출이 15억, 그리고 2021년도 상반기 기준으로는 17억으로 성장률은 괜찮지만 사실상 그렇게 큰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꾸준한 성장세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나중에 그렇게 되면은 이 기업 전체의 매출 비중에도 큰 차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착 방지제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도 국내 6%, 글로벌 시장도 연평균 6%씩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어지고요. 유착 방지제 같은 경우에는 수술 같은 것들을 하고 나면은 조직들이 들러붙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걸 유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그런 시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착이 심할 경우에는 2차, 3차 수술할 때 아무래도 조금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꼭 필요한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조테라픽 주사용 화장품이라고 해서 병원과 클리닉에서 주로 사용이 되고요. 이거는 피부 치료와 관리용 화장품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오 플러스의 주요 매출들을 보면은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요 세 가지가 있고요. 2018년도에는 HA 필러가 그냥 전체 매출 그 자체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유착 방지제와 코스메틱의 매출이 점점 올라오면서 HA 필러의 매출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중이고요. 그 과정에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면 문제지만 중요한 것은 기업 자체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HA 필러 매출도 계속 큰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유착 방지제와 코스메틱의 매출이 같이 성장을 하면서 비중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기업 성장에 있어서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현재 필러 같은 경우에는 수입 제품의 27%를 의존하고 있고, 휴젤, 메디톡스, LG화학이 많은 시장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국내 제품들이 나머지 39%를 이제 나눠 먹고 있는데, 그 중에 한 5% 정도를 아마 바이오 플러스가 하고 있지 않나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정도면은 성장성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파이프라인 중에 미래 먹거리 사업
해당되는 제품들 생체 유방 그리고 그 생체 연골 대체제, 특히 그 연골 대체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노화가 되면서 또 특히 운동선수 출신들 같은 경우에는 연골이 닳아가지고 고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다양한 연골 대체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HA를 활용해가지고 만들고 이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은 이 시장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계량형 보룰리튬 톡신이라고 해서 미용과 성형 쪽에 적용할 수 있는 상품들도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23년도부터 품목 허가 그리고 2024년도에 품목 허가가 나오고 그 이후에 매출 발생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당장은 큰 성장을 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지만 확실히 점점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아이템들이 늘어간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바이오 플러스의 공모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플러스는 9월 13일에서 14일 월요일 화요일 청약이 진행이 되고요. 환불일은 9월 16일, 상장일은 9월 27일입니다. 주관사는 키움증권이고 키움증권은 청약 수수료가 없습니다. 공모 주식수는 140만 주고요. 총 공모 자금은 441억입니다. 일반 청약자에게는 35만 주가 배정이 되고 그 중에 17만 5천 주씩 비례 균등 배정이 될 예정입니다.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증권회사 중에 한 군데이기 때문에 참여율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균등 같은 경우 참여하게 되면은 한 1에서 2주 정도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뒤에서 얘기 드리겠지만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참여율이 낮다라고 하면은 뭐 2주에서 뭐 많으면 4주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장 후 총 주식수는 1391만 주 정도가 되겠습니다. 고물가 밴드 28,000원에서 31,500원이었는데 PER 방식으로 산출해서 최종 공모가는 31,500원이었고요. 상장일날 유통 물량은 696만 1925주로 전체 물량이 50.05%가 되겠습니다. 이 물량 기준으로 상장일날 유통되는 물량의 총 금액은 2193억이고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기관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되면서 바로 의무 보유 확약까지 반영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의무 보유 확약이 최종적으로 적용이 되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장외가는 5만 1,000원이고요. 38 커뮤니케이션 기준, 증권 플러스 기준으로는 약 5만 3천원에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경쟁률은 1220대 1로 뭐 그래도 나름 괜찮은 성적을 보였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제 관점에서는 그래도 평균에 정말 살짝 못 미치는 정도의 성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 과정에 의무보유 확약 신청 비율도 7.8%로 굉장히 낮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매 청구권 구주 매출은 없는 상태고요.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4,382억 그리고 38 커뮤니케이션 기준으로 이번에는 봤거든요. 장외가 기준 시가총액은 7,094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비교 기업들 두 개의 평균 PER은 37.27인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고평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고요. 동일 업종은 아무래도 필러를 제외한 다양한 그리고 크게 앞서 나가는 바이오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107.03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크게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공모가 기준으로 PER을 계산을 해보면 28.31이고 장외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는 45.83인데 지금 기업 성장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바이오 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성장 가능성은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바이오 플러스가 주력으로 매출을 일으키는 게 필러 시장 쪽이고요. 필러 시장 쪽에서 대장주의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늘리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을 때는 충분히 바이오 플러스도 괜찮은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중복 청약하는 종목으로는 신한 스펙이 있었고, 그리고 S&D, 그 실리콘2, 프롬바이오가 있습니다. 중복 청약하는 종목들은 제가 9월 그 IPO 종목 설명했던 자료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겹쳐지는 종목들을 한번 간단하게 끝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플러스 주주 구성을 보시면은 현재 이게 수요 예측이 다 반영이 됐는 결과값이고요. 원래는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53%였는데 최종적으로 50%로 하락이 되었고요. 진짜 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기존 주주의 물량이 43.53으로 현재 상장일날 유통되는 전체 물량의 거의 87%가 기존 주주의 물량입니다. 기존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소액 주주들이 조금 많은 편이고, 그 주주들은 얼마에 이 주식들을 매수를 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공모가보다는 훨씬 밑도는 금액에 아마 매수를 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그러면은 상장일날 유통 물량도 많고 하락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물량들은 개인적으로는 상장일날 매도의 성향을 띨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벤처금융 및 전문 투자자의 보호의 수도 1개월로 13%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일과 상장 후 1개월 후에 주가 흐름에 많이 집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주 구성 세부 사항을 보시면은 뭐 크게 앞에 내용하고는 다를 게 없지만, 벤처금융이 가우스 케미칼 매지니먼트 등 1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투자 성향이 조금 많고, 매수했는 가격보다 훨씬 가격이 웃돈다면은 1개월 차 때 매도 성향이 높을 거라고 얘기 드리는 게 그런 이유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악재 중에 중요한 악재가 희석 가능한 물량입니다. 현재 주식 매수 선택권과 전환사채 발행이 있는데, 주식 매수 선택권은 공모가인 31,500원 대비해서 2.38%에 해당하는 750원에 20만 주가 있고, 15.87%에 해당하는 금액인 5,000원에 6만 주가 있습니다. 이게 총 26만 주로 전체 상장 후 전체 주식수의 1.87%에 해당하는 물량이고요. 상장 후에 언제든지 공시를 하고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점 안 좋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환 가격이 16,027원입니다. 전환사채가 이제 공모가 대비 50%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총 31만 1,970주이기 때문에 전체 물량의 2.24%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 물량들이 이 가격에 다 행사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전체 시총에서 180억 정도가 추가로 증가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는 전체 상장 후 주식수의 4.11%가 증가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상장일날 어쩔 수 없이 주가 흐름에 부정적으로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재무 정보를 보시면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매출액이 182억인데 당기순이익이 77억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 기준이고요. 그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순이익률은 42.43%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들의 수요 예측 때 신청했는 분포도를 보시면은 공모가 밴드 상단, 그리고 상단을 초과하고 그 이상의 가격도 받겠다라고 하는 미제시 물량들이 이만큼 있었고요. 그 성적으로 1229대 1, 반올림 하면은 1230대 1 정도가 되겠네요. 아무튼 1230대 1 정도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의무보유 확약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미확약의 대부분 물량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상장일날 그 바이오 플러스하고 동시 상장이 되는 종목들이고요. 제가 그 상장 후 9월 IPO 종목들 분석하는 자료를 그대로 가져와서 현재 분석이 된 바이오 플러스와 S&D의 일부 데이터만 살짝 바꿔서 그대로 올려드린 상태고요. 보시다시피 16일날 환불이 되고 17일날 환불이 되기 때문에 요 5개 종목은 전부 다 청약 일정이 겹친다고 보시면 되고요. 스펙주에 과열이 조금 식어가고는 있지만 신한 스펙주가 또 기관 경쟁률이 조금 높게 나왔다라는 점이 또 변수라면 변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바이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상장일날 유통 물량 50%로 확정이 되었고, 기업 자체의 성장률은 괜찮아 보이지만
유통 물량이 너무 많다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S&D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 수요 예측 흥행에도 실패를 했고 상장일 날 유통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테마라든지 사업 같은 경우에도 크게 메리트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큰 기대는 안 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한 거는 제가 이 영상 올리고 또 S&D 바로 자료 작성하고 들어갈 거거든요. 그 한번 분석을 해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뭐 상품 도매업이라고 되어 있고 뭐 화장품 관련된 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건 아마 월요일 날 제가 영상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업종이나 테마적인 측면에서는 바이오 플러스가 굉장히 기대가 되지만 상장일 날 부담이 되고 상장일 날 유통 물량 현재 표면에 노출된 것만 봤을 때 27%로 실리콘2가 조금 안정적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와중에 이제 단기 순이익률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성장세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바이오 플러스와 실리콘2가 약간 집중이 되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바이오 플러스가 하루 일찍 마감이 되다 보니까 IPO는 2일차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때 같이 비교를 하면서 청약을 할 수 없다라는 점이 단점이고 제 개인적인 성향은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안정성을 약간 더 확보해 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리콘2 쪽을 조금 더 유심히 보고 있는데 배정받을 수 있는 물량이 크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두 개의 증권사가 주관을 하면서 둘 다 개인들의 청약 비중이 높은 증권사라는 점이 다소 아쉽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롬바이오 역시 건강식품 관련된 업종이기 때문에 바이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이오 테마와는 조금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프롬바이오도 상장일날 유통 물량 비중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고 설명드리는 이유는 바이오 플러스가 요 뒤에 종목보다 하루 일찍 시작하고 일찍 마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대략적인 감을 잡아보자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거는 뒤에 종목들 분석하고 계속 추가적으로 올려드리고 제 생각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 플러스만 놓고 봤을 때 제 결론을 얘기 드리자면 일단 높은 단기 순이익률과 성장률 같은 쪽에서는 충분히 기대가 되고 공모가 자체로는 개인적인 평가는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IPO 종목으로서 분석을 했을 때는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너무 높고 수요 예측 결과가 그렇게 흥행을 못한 성적이 아님에도 의무 보유 신청했는 비율 자체가 굉장히 낮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상장일날 유통되는 물량들이 너무 많다라는 부분에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동시 상장하는 스펙주를 포함해서 5개 종목 바이오 플러스까지 포함을 해서 5개 종목인 점이 굉장히 아쉬운 거고요. 그나마 괜찮은 업종과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스펙주의 열기가 식어가고 있으나 수요 예측이 좋았던 점 참고하시고 경우에 따라 스펙주에 투자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두 가지 정도로 현재 대응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규 상장을 해서 IPO를 진행을 해서 신규 상장을 했을 때 수익률 자체는 크게 기대가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청약을 포기를 하고 1개월 차 때 보호 예수가 풀리는 물량까지 지켜본 다음에 다시 바닥을 만약에 주가가 하락이 돼서 바닥을 횡보한다면은 그때 진입을 해보는 생각을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청약 후에 소액이라도 수익을 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청약을 했을 때 수익을 준다고 한다면은 바로 익절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런 조정들이 나오길 바라면서 이 종목만 보고 전략을 세운다면 추가 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주식시장에는 바이오 플러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아마 익절을 한다면은 청약을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뒤에 다른 더 좋은 종목을 찾아볼 것 같고요. 이 종목을 굳이 다시 매수를 할까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청약을 들어갔는데 내가 손절을 할 수 있는 분이면은 손절을 하셔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하락 시에 성장률을 나름 기대하고 굉장히 많이 흘러내렸다 하면은 추가 매수를 한 다음에 존버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재 청약을 할지 안 할지 1차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청약을 하게 된다면 비례는 들어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균등만 참여하고 요 위에 있는 전략들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면서 거기에 맞춤 전략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바이오 플러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또 중복 청약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뒤에 연달아서 올라오는 다른 종목들도 함께 보시고 비교해보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